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즐기시나요? 식도락? 또는 북적거리는 시티투어인가요? 저는 극단적으로 자연을 즐기는 편입니다. 제 오토바이를 가지고 최대한 인적이 드문 자연 속으로 스며드는 모험을 좋아하죠. 오늘은 이 여정 속에서 만난 특색 있는 일본의 모습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한국의 서울을 통째로 빠뜨릴 수 있는 일본 최대의 담수호 비와오부터 특이한 전통 가옥의 모습을 가진 극단적 폭설 지역 시라카와고까지, 이 촉촉한 모험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햇살이 차분히 내려앉은 비와오의 아침은 오로지 평온함만이 호젓하게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비와오의 왼쪽 면을 따라가며 이곳의 자연을 눈에 담고서 유네스코에 등록될 정도로 특이한 양식을 가진 마을 시라카와고까지 가보려 하는데요. 그 전에 세수 좀 하고요. 네? 짠하다고요? 컨셉이냐고요? 여기 화장실이 푸세식이거든요. 여기 말고 더 큰 주차장에는 세면을 할 수 있게끔 공중 화장실인데 제가 잘못 온 거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짠내 세면하고 있습니다. 이야, 크기는 진짜 크다. 와. 비와오 주변을 달리자마자 이곳의 독특한 모습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요. 일본은 이렇게 터널도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특이하죠. 우리나라에선 특수한 터널들 몇 개 빼고는 차선 변경이 다 불가능하잖아요. 가끔씩 이런 차이점을 보면 재밌긴 합니다. 와, 집들이 거의 뭐 한 최소 몇십 년, 많게는 몇백 년 정도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좀 노후된데 보수하면서 쓰고. 와, 이게 바다가 아니라고? 말도 안 돼. 아, 여러분, 혹시 살면서 호수욕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여기 주변에 호수욕장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한번 가보는 중입니다. 아마 호수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바다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와, 원숭이 표지판은 처음 봐요. 하긴 저번에도 원숭이 길바닥에서 봤으니까 우리나라의 고라니만큼 멧돼지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죠. 건니치와. 이처럼 저는 비와오의 시작부터 다채로운 경험들만 쏙쏙 주워 담으며 오미마이코 나카하마라는 호수욕장에 도착했는데요. 이 호수욕장은 정말 신기하게도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정겨운 현지인들의 일상을 내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민물 호수다 보니까 민물 낚시를 하고 계신데요. 가까이 가서 볼게요. konnichiwa. こんにちは。あすごでます。あ、見た大丈夫ですか？何？韓国人です。うん、韓国。日本語できません。大丈夫ですか？あゆ、あゆ、あゆ。 아유, 아유. 아, 이게 아유라는 물고기인가 봐요. 아니면 아유가 본다는 뜻인가? 아유는 은어라는 뜻입니다. 琵琶湖のあゆ。 아유. あゆ。 아, すごいです. 능숙하게 낚시하시는 할머님의 뒷모습이 꽤 멋져 보이죠. 이 지역에 비가 내린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호수로 모여드는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낚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오. 이게 바늘이 미끼를 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훌치기로 낚시를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네. 훌치기 낚시네. 오모시로이 데스. 面白い。先生、僕のやってみてのいいですか？どうぞ。あ、釣り道具持ってんの？これ。はい。やってどうぞ。わかるよ。 너무 감사하게도 흔쾌히 낚싯대를 건네주셨습니다. 水の流れ。そうそう。流れ。ここへ上下に。
물의 흐름과 함께 이동하는 물고기를 노려야 한다는 것 같은데 과연 잘 될까요? 그런데 이때 운이 좋게도 눈먼 고기 한 마리가 걸려 주었습니다. 역시나 초심자의 행운이라 했던가요? 이후로는 단 한 마리도 낚이지 않더라고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센세. 너무 제가 마지막 한 마리를 잡았었나 봅니다. 재밌네요. 입구에서부터 행복한 추억을 조각하고 이 호수욕장을 살펴보러 들어가 봤는데요. 와, 진짜 그냥 백사장 같아요. 사뭇 해변의 모래사장과 닮아있는 이 호수욕장은 여름의 초입을 만끽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의 여유로움들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해변과 굉장히 흡사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확실히 바다의 노래라고 하기엔 입자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물 색깔이 미쳤어. 투명합니다. 그냥 진짜 얼핏 보면 바다 같아요. 여기가 호수라고 생각 안 하고 보면 그냥 바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호수욕장이라는 특색을 제외하곤 뭐 보시다시피 해변과 비슷한 모습이라 가볍게 쓱 훑어보고서 더 북쪽을 향해 핸들을 돌립니다. 이 비와호는 일본식 비파, 그러니까 비와랑 닮았다고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와호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 면적으로만 따졌을 때 서울시를 톡 떼다가 여기에 빠뜨리면 빠지고도 공간이 더 남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큰 호수래요. 아무리 큰 호수라고 해도 뭐 바이칼 호수나 뭐 아메리카 쪽에 있는 그런 큰 호수들에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눈으로 처음 봤거든요. 와, 이거 뭐야? 너무 예쁜데? 오씨, 서야 돼. 이런 데는 서야 돼. 여기가 시라게라는 신사인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나 봐요. 저기 호수 위에 떠있는 신사를 찍으려고 주말에는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딱 봐도 인스타 감성이잖아요. 그리고 저 바다 위에 떠있는 토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 토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세계로 넘어간다, 그 신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지금 저 모습이 토리가 이렇게 저 위에 있는 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쪽 토리와 호수에 있는 토리까지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데 아마 그쪽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 세계로 간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유추일 뿐이지만 이런 상상의 나래는 언제나 재미있지 않나요? 이후로도 아득히 뻗은 호수 곁을 내달려서 어느새 비와호의 가장 북쪽에 다다랐는데요. 저기 보이는 저 끝이 거의 교토 쪽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제가 올라온 건데 거기서부터 이까지 거의 직선 거리로만 한 50km 정도 됩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는 부분이죠. 진짜 크네요. 이 드넓은 비와호를 작은 마음에 꽉 눌러 담고 이젠 시와카라 고를 향해 스로틀을 감습니다. 비록 비와호 전체를 둘러보진 못했지만 한 반 정도만 둘러보고 이제 숙소로 향하는 길인데요. 원래 제가 가려고 했었던 시와카라 무라는
도저히 숙소 같은 게 없어가지고 안 될 것 같고, 게다가 새벽에 비까지 온다고 해서 캠핑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못 가서 있는 후쿠이시라는 곳으로 갈 겁니다. 네, 어제 오늘 씻지도 못해서 거기 있는 모텔에서 자면서 정비를 하고 내일 아침 일찍이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위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못 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와카라 무라에서 위쪽으로 갈 겁니다. 위쪽에 있는 노토반도를 한번 돌아보고 내려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와하라 무라를 들렀다가 노토반도 쪽으로 올라가려면 내일도 어마어마하게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이시까지 가는 길은 뜻밖에도 해변 도로를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암흑이 내려앉는 그 순간까지 이 자연 녀석의 장기자랑은 멈출 줄을 모르더라고요. 이제 숙소가 있는 후쿠이까지 다 왔고요. 제가 시내에 거의 다 들어왔는데 여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높은 건물이 안 보입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까지는 다 1층 아니면 2층, 3층 그게 끝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엄청 신기하다. 여기가 왜 높은 건물이 없지? 지진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말 신기한 광경입니다. 아, 여긴가 보다. 다 왔습니다. 지금 여기 숙소가 바로 역 앞에 있는 숙소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바이크 그냥 두려고 했는데 역 앞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바이크 커버로 감싸놨고, 여기 보시면 귀중품들만 꽉꽉 채워가지고 들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방은 좀 좁아요. 이게 끝이고 침대 하나,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뭐랄까 우리 옛날에 모텔 있죠, 딱 그런 느낌입니다. 와, 그리고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진짜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라디오 BGM이라 적혀있는데 와, 이게 된다는 게 아직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 불을 이걸로 켜는가 보네. 저 이걸로 불 켜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숙소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프런트에서 빌려와야 되는데 이런 걸 줍니다. 이렇게 생긴 걸 전원에다 꽂고 이 랜선을 여기랑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와이파이에 적힌 걸로 쓰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또 혼슈 후쿠이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본 것 중 가장 특이했던 게 여기 역 바로 옆에 자전거 주차 타워가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아니고 차도 아니고 그냥 자전거 주차 타워. 아마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여기 역을 이용하면서 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고 여기다 주차하고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나라인 만큼 이 자전거에도 차대번호, 인식표 같은 걸 붙여가지고 관리할 정도로 엄격한데 그만큼 또 자전거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전거만 지금 한 수백 대 있는데, 여튼 오늘은 시와카라 무라라는 곳을 거쳐서 타카오카라는 해안 마을까지 갈 건데요. 제가 왜 계속 시와카라 무라에 집착을 하냐면 거기가 일본 전통 가옥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마을이라고 해요. 제가 또 고즈넉한 거, 약간 잔잔한 분위기의 마을, 시골 마을 이런 거 못 참잖아요. 그래서 꼭 들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잠도 변수고 비도 변수고 모든 게 다 변수입니다. 비가 오는 만큼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해서 시와카라 무라까지 일단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쇼, 단디 잡았어요? 갑니다. 너무 고적하다.
우와. 야, 이거 길 뭔데 비 오는 날에도 내 마음을 화창하게 해주는데. 아유, 고마워라. 야, 저 차 한번 보세요. 이 습기라는 게 참 신기하죠. 대기 중에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똑같은 사물이지만 뭔가 더 신비스럽고 몽환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와, 이거 정말 자연의 신비함 같습니다. 와, 너무 귀엽다, 댐이. 우와, 여기 너무 예쁜데? 와, 비가 오면 어때? 또 비 오는 날의 감성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비 오는 걸 보니까 대충 오다가 그칠 비가 아닙니다. 더 심해질 비예요. 제가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아무래도 우비를 좀 입어야겠습니다. 실내지만 여기 잠깐 처마 밑에서 좀 처리를 해야겠어요. 다 젖었습니다. 원래 새벽까지만 가랑비 소식이 있었고 비 소식이 오늘 전혀 없었거든요. 이렇게 또 뜻밖의 폭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저기 보면 비들이 그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더 쏟아질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시라카와무라 거기가 더 예쁘겠는데요. 비 한 개 머금어가지고. 지금 비 소식이 앞으로 2시간 뒤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시와카라무라 도착하면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비 한 개 머금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로지 헬멧을 때리는 빗소리와 엔진 배기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앞에 펼쳐진 풍경까지, 와, 낭만 그 자체. 너무 예쁜데? 이렇게 강산을 수차례 지나며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저는 드디어 시라카와고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와, 드디어 산을 내려와서 마을 이는 쪽으로 왔고요. 이제 그나마 좀 큰 길로 나갑니다. 지금 운전만 거의 한 3시간 반 동안 했거든요. 편의점이 안 나와요, 편의점이. 진짜 너무 힘듭니다, 신이시여. 진짜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느낌이. 맞아.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진짜 고맙습니다. 거의 한 3시간 반 만에 쉬어버리네.
긴 시간의 우중 라이딩 끝에 만난 편의점은 정말이지 가뭄 속 단비를 만난 듯 했죠. 장갑이 젖은 채로 핸들을 너무 오래 잡고 있어가지고 손도 다 뿔고 손에 자국이 이렇게 생겼어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빨리 식사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닭가슴살, 삼각김밥, 그리고 고열량을 위한 그다음 치킨 한 조각까지 했습니다. 내나 순살 후라이드 치킨인데 우리나라 뭐 GS나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치킨 맛입니다. 또 힘을 내서 열심히 가봐야죠. 지금 아무리 더운 여름 시즌이라도 이런 고도 높은 산간 지방은 꽤나 춥네요. 만약에 비옷을 안 입었으면 추웠을 뻔했어요. 저기 온도계를 보니까 13도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한여름에 손딸을 켰습니다. 장갑도 젖어 있어가지고 손이 많이 시렵더라고요. 와, 드디어 비가 그쳤습니다. 드디어 맑은 시야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다 가니까 저기 보이는 시라하와무라? 이거 이름 계속 까먹는데 전통 양식의 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와. 그토록 와보고 싶었던 시라카와고의 첫인상은 예상했던 대로 잔잔하게 깔려있는 고즈넉함, 그리고 그 위로 비안개가 만들어낸 신비함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시라카와고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일본 기우시에 있는 마을인데요. 여기가 지붕이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걸로 참 유명하죠. 이 지붕이 이렇게 생긴 이유가 여기가 겨울에 적설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2006년이었나? 그때 적설량이 한 3m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눈들을 버티기 위해서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지붕 두께가 어마어마한데 저거 아마 볏짚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기간이 지나면 삭는데 이걸 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저걸 혼자서는 절대 못하고 여기 마을 사람들 다 달라붙어서 같이 도와주고 약간 토마시하는 그런 농촌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들이 집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정말 통일감이 많이 드는데 이런 화재 감시기 경보기조차도 이렇게 여기 집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이런 거 참 일본이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조용하고 고요하고 고즈넉한 곳이라서 산책하기 너무 좋은 곳인데 불사 또 비가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금 우비까지 다 벗은 상태인데 다시 거의 폭우에 가깝게 쏟아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좀 더 산책을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이동을 해야겠습니다. 숙소까지도 또 한두 시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쉽지만 이동을 해야죠. 돌아보니까 이렇게 아쉬울 때 떠났던 것이 항상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런 상황조차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섰을 때 자연은 늘 보따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꺼내서 저한테 선물해줬던 것도 이미 배웠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이 풍경을 깊게 들이마시며 저는 노토반도 바로 아래에 있는 타카오카시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참네. 출발하자마자 비가 딱 그치고 저기 산등성이 사이에서는 뭔가 햇빛이 보일랑 말랑합니다. 야, 오늘 하늘이 참 짓궂네요. 약간 작정하고 저 놀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라 라는 하늘의 배려 아닐까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터널들을 수없이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구름들이 산에 막혀가지고 거기다 비를 다 뿌리고 여기는 비가 아예 안 왔나봐요. 그냥 하늘 자체가 그냥 화창합니다. 구름 한 점 없어요.
옆에 딱 이렇게 한 번씩 끼고 이렇게 보고 싶다.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김박사 파이팅! 파이팅! 와, 하늘도 너무 예쁜데 이 논바닥에 비치는 하늘이 더 예쁜 것 같아. 여태 밤에 라이딩하면 진짜 무서웠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만은 아니에요. 양쪽에 논밭들 끼고 간간히 시골집들 보이고 그 여름밤의 향기가 물씬 풍겨지고 아, 너무 아름다운 밤입니다. 오늘도 긴 여행 끝에 노토반도를 향하기 위한 전초기지 타카오카시의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편의점에서 먹을 거 사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지금 거의 10시가 다 됐습니다. 와, 하루가 끝날 때마다 좀 어이가 없긴 해요. 방금 내가 이상한 거 본 것 같은데 잠깐만 올라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방금 영상 찍으면서 공원 같은 데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원 벤치에 남자 여자 학생같이 보이는데 여자애는 엄청 치마가 짧은 그런 치마였어요. 남자가 이렇게 앉아있고 여자가 반대로 이 다리를 위쪽으로 올리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겠죠? 이렇게 끌어안은 채로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개방적인 성진국이라 해도 저게 가능해? 와,